모쏠이신가요? 모쏠을 탈출하는 방법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오빠의 연애연수 철철교주입니다. 고양여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모쏠이에요. 모태솔로죠. 아직 연애 경험이 없는. 근데 보니까 모태솔로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왜 많아졌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이유가 이렇게 짜잘한 연애는 연애로 안 쳐. 그래서 소개팅 나가면 막 이렇게 저 연애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뭐 이렇게 저 모쏠이라고 해보면 친구들한테 걔 선수인데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여자님도 어장을 관리하시지만 어장이라고 안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아니에요. 것처럼. 다 친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쏠부터 정의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뒤에 배경이 안 좋아서 저희가 공원입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세요? 아니, 햇빛이 바로 직방이어갖고. 그렇죠. 좀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공원에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영 못 쓰겠네요. 비둘기들이 너무 떠들어요.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 지금 비둘기들을 이겨서 우리가 지금 샤우팅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비둘기도 많고 좋은 환경입니다. 저희가 표정이 구겨지는 이유는 햇빛 때문이지 절대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입은 웃고 있을게요. 네네. 그러면 더 조커 같잖아요. 그럼 자,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모태솔로이신 분들, 그리고 연애를 좀 최근에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려면 모태솔로가 어떤 건지부터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랑 혹은 남자랑 한 일주일 정도는 연애해봤다. 그럼 모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고양여자님이 일주일이면 모든 게 이제 승부가 끝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기간으로 볼 수 없다. 제가 얼마나 보수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연애한 걸로는 모쏠을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다 진도가 나가니까. 진도가 나가니까 모쏠이 아니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는 거잖아요. 아니, 뭐 사귀자라고 하고 사귄 거면은 어쨌든 연애 경험이 있다고 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귀자 해서 사귄 거는 연애 경험 있는 걸로 보면 치는 걸로, 짧든 길든. 그러면 데이트만 하던 사이들 있잖아요. 네. 썸만 타다 끝나긴 했는데 실수로 술 먹고 키스 정도까지 했어. 거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모쏠이에요, 아니에요? 모쏠이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럼 편의점에서 어떤 여성이 문을 열어줘서 마음속으로 사랑하게 됐어. 문을 잡아줬어.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사랑하고 집에까지 올 때까지 계속 그 여자를 생각했어요. 모쏠인 거 아닌가요? 당연히 모쏠이죠. 그래요? 모쏠이랍니다. 이거 지금 시청하고 계신 지금 그분 이제 모쏠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쏠이라고 하는데, 소개팅을 아무리 많이 해보고 고백을 해보고 그래도 어쨌건 그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혹은 그 남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모쏠이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원나잇을 했다, 클럽 가서. 그건 모쏠인 거 아닌가요? 모쏠이지 않나요? 그건 모쏠이다. 좋습니다. 그럼 모쏠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왜 모쏠이 생기느냐부터 또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그쵸? 왜 모쏠이 생기나요? 이건 우리한테 어려운 주제, 저한테는 쉬운 주제인데 고양이한테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왜 모쏠이 생기는지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좀 관람객들이 몰려드니까 갑자기 민망해지는 거지. 저도 연애를 늦게 한 축인데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가 약간 계기가 없어서인 경우도 많지 않았을까. 계기가 없었다? 1번 계기가 없었다. 저는 거기다 두 개를 더 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연애를 할 수가 없는 사람. 근데 실은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말 심한 얘기로 내 주변에 아무도 나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운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다르게 말해서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눈에 차지 않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더 높은 곳을만 바라보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작은 이유고, 가장 큰 이유는 실은 세 번째인데, 내가 연애에 대해서 너무 큰 환상을 품고 있는 거죠. 연애는 어떤 사람과 해야 돼? 연애는 어떨 거야? 근데 이 환상이 뭘로 연결되냐면 결론 짓기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이미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포기가 빨라지는 거죠. 상처가 익숙해서 포기가 빨라지는 사람들이 모쏠로 굳어지는 경향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처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는 상처가 많죠. 상처가 많은 이유가 이제 어장에서 자꾸 애들이 나가니까 이제 슬슬 애들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엄마 찾아가고. 아니요. 어장에 한 마리도 없어요. 왜? 말 잘못할 뻔했네. 말 잘못할 뻔했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모쏠이라는 거죠. 다시 이제 얘기를 처음에 얘기를 모쏠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죠? 계기가 없어서. 계기가 없었다. 말 그대로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가 없었다로 이렇게 짧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모쏠이 많이 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관적입니다만 의지가 없어서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계기는 의지가 있으면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그렇잖아요. 뭐 어장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동창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도 이게 말 그대로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방 밖으로 잘 안 나가니까 이거 촬영하러 진짜 10년 만에 나왔어요. 10년 만에 나니까 정말 도시도 많이 바뀌었고 피부가 더 하얘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햇빛을 안 받아서. 지금 오늘 한 10년째 광합성 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그것도 어쨌든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의지인데, 의지가 없어지는 이유가 자기가 상처를 자꾸 되새기니까. 근데 그냥 되새기는 것도 아니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나는 여자한테 고백한 게 두려워 이게 아니라 그거를 스스로 포장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고백을 하기도 전에 쟤는 저렇게 생긴 사람은 어떠하니까 뭐 어떻게 나쁠 거야. 뭐 이렇게 이렇게 미소 짓고 착한 사람은 뭐 다 가식이고 어장관리 할 거야. 물론 이렇게 가끔 꿰뚫어 보는 경우도 있어요. 틀린데, 그죠? 아니 꿰뚫어 봤다는 건 맞다는 얘기지.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휘력이 떨어지니까 머리가 나쁠 거야.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이게 막 잘못돼 틀린 거 틀린 거를 막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근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모쏠을 탈출하려면 의지를 가지면 된다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의지만 갖고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의지를 갖고 본인한테 고백을 해요. 본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러면 어때요? 안 되지. 일단 어장에 넣어요? 봐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안 될 가능성이 분명히 충분히 많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모쏠이었던 건 그만큼 기회가 없었던 거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쟁에서 뒤쳐져 있단 말이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미팅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려고 여러 가지 자기만의 스킬들을 키워 나갔을 텐데, 나는 일단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분명히 뒤쳐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외모나 그런 걸 떠나서도 나의 경쟁력은 현재 약한 상태다라는 건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경쟁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자기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죠. 본인은 모쏠이고 여자를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줄 만한 남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모쏠이고 남자를 모르는데 저를 받아줄 만한? 아니죠. 본인은 지금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그 남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모쏠이고 연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연애 어떻게 하면 잘할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보고, 만약 받아준다면 뭘 보고 받아주겠어요? 지금 지나가는 아기들처럼 막 순수해. 막 뛰어놀잖아요. 막 지금. 아기들 소리 들어갈지 모르겠네. 뭐 가끔 순수한 것도 들어가면 좋죠. 너무 뜻했잖아요, 그동안 우리 방송에. 근데 우리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한 거, 그러니까 그런 순수한 사람. 그 순수함. 아니면 나만 바라봐줄 수 있는 그런 점이 더 매력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고양여자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딱 한 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거. 절실함 혹은 어떻게 보면 진실함,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쏠 부분들의 특징이 금사빠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쏠이면 진실하고 솔직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모쏠 분들은 상처가 많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까이면 쉽게 돌아섭니다, 마음이. 왜냐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포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랑 연애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연애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좀 거절도 했다가 이 사람이 좀 더 나아진 모습도 변하고 변화된 모습도 보이고 새로운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 좀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의지력이 없는 거야.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돌아서 버렸거나 아니면 너무 일방적으로 계속 강요를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쏠 분들 지금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쏠이면 저렇게 지금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지. 근데 그 과연 진실한 모습이 모든 사람한테 통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모쏠 분들이 좋아하는 상대는 선수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모쏠 분들은 아까 말했지만 의지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가 빠르단 말이죠. 그러면 포기가 빠른 사람에게 의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유 없이 친절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친절한 사람은 많은 사람한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 알아서 어장을 만들고 들어가. 야, 이 정도 친절하면 나도 그냥 한번 풍덩 이렇게 해서 막 들어가 있어, 애들이 알아서 막.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쏠 분들이 어장 관리 당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 마음 아파. 이제 어장관리 주로서 좀 마음이 아픕니까? 좀 감정이입이 됩니까? 아, 이 물고기들 밥이라도 한 번 더 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든 기억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들어간 거죠. 전 아니지만. 그럼 이제 나갈 때 침 뱉고 나가고, 에이씨! 하고 들어올 때랑 나갈 때 마음이 다른데.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절함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쉬운 상대를 고르는 거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되게 어려운 상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 때문에 연애를 많이 한 거지만 연애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이제 보면.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고 밝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얻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아쉬울 게 없어. 많으니까 주변에. 주변에 어차피 많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서로가 외로움 혹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좀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막 밤에 혼자 맨날 라면 먹고 혼자 살다가 라면 먹고 이러니까 라면 먹고 갈래 이러다 보니까 이제 라면 먹고 그래서 영화도 보고 그러면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영화에 대한 감상도 철학적으로 나누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의 지적 깊이를 가늠하고 이렇게 사귀는 거 있잖아요 보통. 아닌가요? 그런 거 없죠, 뭐. 라면 먹는 딴 거 하나요? 아무튼 그런 관계 이렇게 둘이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시간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아쉬울 게 없어요. 그리고 따로 또 남친이 있을지도 몰라요. 남친이 있으면서 자기의 그런 어떻게 보면 팬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친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목적인 거지. 친절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목적성 있는 친절에 쉽게 빠져드는 게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인 거죠. 왜냐면 쉬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한 게임을 할 때도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도 하는 쉬운 게임을 내가 그 게임을 클리어한다고 해서 고수라고 안 불려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운 게임을 나만이 잘할 수 있어야 내가 그 게임에서 인정받는 거죠. 물론 게임은 여러 사람이 플레이하는 거지만 이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모쏠일 때는 좀 안 되든 안 되든 좀 집중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에 집중해요? 한 사람에. 그래서 까이고 상처를 받아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앞부분하고 얘기를 뒤로 좀 두 가지로 해드릴 건데 처음에는 좀 의지력을 가져라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언젠간 포기를 해야겠죠. 이게 법적 조치를 달 때까지 그렇게까지 포기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당장 소개팅에 나가는데 이 사람이 날 보고 한 번도 안 웃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웃고 막 말을 걸고 그래요. 물론 계속 웃고 그런 사람이 나랑 잘 맞는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은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중으로 봤을 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왜냐면 두 번째 사람은 정말 나와 이렇게 잘 맞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집에 와서 오늘도 웃어주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이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고양이님이 집에 가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막 그때 한번 문자 잘못 보내다 걸렸잖아요. 이 새끼 때문에 힘들었다고 놓치는 새끼 이거 웃어주느라고 말이야. 막 한번 실수해갖고. 농담이에요. 그런 분은 아니고요. 다 속으로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내가 이 사람이랑 했을 때 자기를 합리화시켜 버린단 말이죠. 저런 사람 그 합리화도 되게 비겁한 합리화를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생긴 사람들은 담배 필 거야. 저렇게 생긴 사람들은 바람둥일 거야. 저렇게 차가운 사람들은 뭐 예의가 없을 거야.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뭔가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이 전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좀 그렇게 결론을 짓지 않았으면 하는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조언입니다. 혹시 고양이님도 하나 뭐 조언 드릴 만한 거 없나요? 본인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기한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씀도 있으셨잖아요. 네네. 그거를 모르겠다면 아마 단체 같은 데가 이제 뭐 모임이든 뭐 교회든 단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무작정 뛰어들어서 배워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승부를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왜 인기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서 다른 모임 가서 흉내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이 몸이 좋아서 계속 우통 벗고 다녀서 좋은 거야. 아줌마들은 인기 되게 좋아. 근데 그런 건 따라하면 안 되고요. 나랑 스타일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 난 저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챙겨주는 모습, 뭐 친절한 모습. 그래서 뭔가 내한테 없는 거는 빨리빨리 포기를 하고 내가 지금 뭐 복근이 당장 없는 걸 뭐 어쩌겠어요. 뭐 언젠간 만들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것도 노력을 같이 하되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좀 집중을 하고 스스로한테 변명하지 말아라라는 게 첫 번째 제 조언이었고, 두 번째 고영여자님의 조언은 그 다른 사람의 벤치마킹도 하고 일단 뛰어들어 봐라. 그럼 저는 또 하나의 조언을 드리자면, 그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말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10번 말보다 한 번 행동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막 어떤 사람이다라고 어필하고 스스로 막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싫다 그래도 자꾸 막 뭘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사람이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계속 좀 컨택을 시도하는 거.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 볼까? 막 뭐 할까? 막 계속 그렇게 물어보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 사람이 필요한 거를 뭔지 체크를 해놨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별과제 하는데 컴퓨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면 이번에 조별과제 한다면서 그거 내가 컴퓨터 좀 빨라지게 이번에 한번 좀 봐줄까? 뭐 그런 게 차라리 낫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차를 마시는 거나 그렇게 좀 딜을 하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영화 볼까? 이번에 뭐가 영화 좋다는데, 심지어 영화도 이 여성이 좋아하지도 않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또 영화 비하가 될 수 있으니까 말 안 하겠지만, 뭐 그런 영화를 막 보자고, 이거 완전 대박 났다고. 지금은 자기가 가는 사이트에서나 대박 났지. 여성은 알지도 못해. 우리나라 들어올지도 몰랐어. 막 그런 거 막 보자 그러면 일단 상대의 취향도 모르고 뭣도 모르면서 내가 재밌어 하니까, 그래서 계속 그런 걸 강요하면서 이 사람한테 하자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할 만한 게 뭔지, 미안할 만한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버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건 이 사람이 시험 때문에 힘들고 노트북이 느리고 그러면 내가 일단 봐줄 수 있잖아요. 뭐 여성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뭐 이제 하다못해 여러 가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서 그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좀 해주는, 그러니까 10번 말보다, 영화 보자는 10번 말보다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한 번의 행동이 훨씬 더 좋은데, 그러면 아마 억울할 거예요. 아니 보려고 영화 보자고 하는 거다. 근데 그 영화 보자고 하는 건 내가 이미 정해놔 버렸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걸 공략을 해야 돼요. 자연스러운 대시가 좋지, 너무 대놓고 하는 대신 약간 부담이 느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들 있잖아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들. 뭐가 있을까요? 고영여진님한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은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저한테 도움을 주고 그러네 제가 해줘야 할 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평소보다 고영여진님이 말이 느린 이유가 이제 어제 허식을 거하게 하셨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날 만약 고영여진님이 이렇게 숙취가 아직 풀리지 숙취가 아직 않는데 풀려, 햇빛까지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런 날 이렇게 딱 숙취 음료 딱 드리면서 아니 내가 지나가다가 숙취 음료, 아니면 어제 뭐 같이 모임 있는 사람이고 근처에 사는 사람이면 숙취 음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어디 해서 넣어놨어, 뭐 문자 나 차라리 이렇게 막 나오지 말고 아니면 기프티콘. 기프티콘을 보내던가. 근데 기프티콘도 나오라 사오긴 힘드니까 뭐 우유 넣는 통 이런 데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했어. 뭐 집까지 들르는 건 좀 그렇겠지만 기프티콘 보내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어제 마침 데려다주고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하다가. 이렇게까지도 또 너무 또 진도가 나간 건가? 목소리 분들은 이렇게까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너무 처음에 진도가 나간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 보통 다들 데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네? 이렇게 안전해 보이나 봐요. 저랑 같이 가면 밤길이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그쵸. 네,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뭔가 그 이 상황에서도 뭐 이모티콘을 보내던가, 기프티콘,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평소보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평소에 이런 날 굳이 막 나와라 해서 뭐 밥을 먹자 어쩌다 그래서 하는 것보다는 그 기프티콘 하나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상대가 어떤지 배려를. 강아지 귀엽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열시코기 엉덩이가 이렇게. 멸시코기는 전 필요 없고요. 제가 보고 싶은 그런 뒤태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쏠 분들한테 좀 조언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다른 다양한 조언들은 강남구 연애운수에서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더 모쏠 분들, 연애를 오랫동안 못했던 분들, 혹은 연애를 정말 아예 못했던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이었어요. 연애를 아예 못한 건 실은 어떻게 보면 인구가 지금 지구상에 한 70억 있잖아요. 네. 물론 전 세계 인구를 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는데, 연애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보고 있는 그룹이 지금 내가 사귈 수 있는 그룹과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그룹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연애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어려운 싸움을 했다는 거고, 근데 그게 시간이 점점 더 지날수록 나는 경험치 면에 있어서 이미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근데 특히나 모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제 좀 여기서도 여기까지 안 본 사람이 댓글을 달았을지도 몰라. 돈하고 얼굴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돈하고 얼굴이면 다 되면 실은 돈하고 얼굴이 괜찮은 사람들만 연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연애를 없어도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연애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일처 다부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얻는 게 아니야. 그쵸. 그리고 결국 그러면 연애를 못하는 여성들은 분명히 있어. 연애를 못하는 남성도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왜 못 만나는 거지? 눈이 높기 때문에 그렇겠다. 눈이 높을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객관화를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못 얻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만 부러워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은 돈이나 얼굴이면 다 되라는 사람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능력을 키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시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매력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가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를 점점 깨달아가는데 그쵸. 돈이랑 얼굴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매력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점점 더 자기는 시장에서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점점 만약 모쏠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조언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소장님이 정말 엑기스만 다 담아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만 했으면 제가 연애를 더 빨리 했었을 텐데 너무 늦게 해서 그게 좀 안타깝네요. 지금 술이 덜 깼어. 아니에요. 술 깼어. 아, 깼어요? 응. 근데 이렇게 오늘하고 막 지금 무슨 엑기스라고 해서 난 지금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숙취에 좋은 엑기스 같은 거. 그런 걸 떠올리면서 자꾸 그런 어휘력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애 고수잖아요, 이제는 그래도. 제가요? 네네. 아이,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죠. 소장님에 비하면 그냥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그게 이제 제가 아무리 뭐 고수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뒷방 늙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벗어난 그것까지도 뛰어넘으시잖아요. 뒷방 늙은이도 뛰어넘으시는. 정말 어떤 악플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진짜 어떤 악플이 달릴까요? 우리 이런 말들에.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기로 하고 모쏠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얘기들을 좀 가볍게 이렇게 빨리빨리 했지만 새겨 들으시면 아마 새겨 듣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모쏠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나은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조언은 쉽게 하잖아요. 그쵸? 예,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서 좋은 연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렇죠. 그럼. 다 이제 그런 얘기에서 나온 거고, 우리가 개떡같이 말하는 걸 인정하는 거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기로 하고, 끝으로 한 말씀. 은혜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지금 갤러리들 눈치 살짝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철교주였습니다. 고양이 여자였습니다.